먼저 그 현장에 계신 우리 조우성 선생님께 첫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이들 꿈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학교에서 듣게 되실 텐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까 보셨듯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아직 꿈을 못 정하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꿈을 못 정했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꿈을 꿀 생각을 안 하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애들 보면은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꿈 그걸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애들이 많고요. 그런 애들은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학교에 오면은 그 행동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혹은 보여주는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답만 외우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많고요. 또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는 그 너무 성적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못 쫓아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성적이라는 그 굴레 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못 쫓아오는 애들 하나하나를 좀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또 좌절감을 느끼고 또 걔네들은 무기력에 또 빠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꿈을 정했다라는 문제보다는 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애들이 자기 인생과 자기 꿈에 대해서 한 번씩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줄 수업도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죠.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걸 꼭 가르쳐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안 주어졌던 거죠. 그걸 이번에 이 주제 선택 활동을 하면서 해볼 수 있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남자분이신데 네. 아까 제가 말씀 잠시 드렸던데 애들 이 학생이다 보니까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반영해 보겠다고 쿠키 만드는 까지 배우셔가지고 쿠키 디자인까지 하셨거든요. 세상에. 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혜선 어머님의 자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 뭐 여러 아이들하고 매 마찬가지로 꿈이 좀 많이 바뀐 편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이제 지나오면서 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속에 진로 탐방이나 그 직업 탐방이나 진로의 날이라 해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자기 직업을 학교 오셔서 아이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어떤 그런 날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에 6회 정도가 있습니다. 어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그 직업이 조금씩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사춘기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방황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치관이 성립되어 가는 이 시기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과한 꿈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예, 성공적인 이제 사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는 실은 사교육에 조금 집중을 좀 했던 입장이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에는 뭐 그런 사교육이 혹시나 뭐 이렇게 좀 그거 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네. 자기의 꿈을 가지고 나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따님이죠? 아드님 예, 죄송합니다. 아들입니다. 예, 아드님 꿈이 그러면 뭐라고 이제? 네, 공학자입니다. 예전에는 공학자. 예전에 제가 그냥 소중한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손가락이 5손가락이 든다라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그 소중한 친구를 갖다가 이미 2-3명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 중에서 소개를 하자고 하면 이제 진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 내공학자가 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니너 이런 꿈이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성공해서 꼭 만나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은 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뭐 성공 사례를 들려고 온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정말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대해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전체적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꿈과 끼를 키워주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그 일반 교과목의 그 성적 위주의 평가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고통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어떤 그 주입식 교육에 치중되고 자기의 어떤 그 다른 어떤 재능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얘기하면 꼭 뭐 교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꼭 우수한 학생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변해 오고 물론 그 압축 성장기 시대에는 그러한 그 지식 습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떤 그 인성이나 어떤 그 창의력, 도전 정신 이러한 그 가치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 표현력을 강화하고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학생들의 중요 교육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인식하시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요새 아마 선생님 그 교원 입시 시험 보면 뭐 대수가 한 30대 1 이상 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그 경쟁을 거쳐서 되시고 오히려 시험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사교육 시장에 나가 더 우수한 분들이 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시고 그러니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조벽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하고 싶은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외국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셨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신 분이신데,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미국에서 미시간 공과대학에서 20년 교수로 재직했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한국의 가장 큰 교육 문제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더 큰 문제가 있더군요. 아이들의 꿈마저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들한테 뭐 의사 되라, 법대 들어가라, 공무원 되라 이런 등등. 주입된 꿈은 꿈이 아니라 악몽이에요. 악몽. 이게 남의 눈에 아무리 성공해도 소위 악몽을 이루어도요, 본인은 정작 불행해지고요. 대학 가서도 방황을 많이 하고, 뭐 자기가 원했던 좋은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들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공대 교수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심리 상담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연고가 없어요. 학연, 지연, 혈연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 확실히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받는데 심지어는 40대, 50대가 돼가지고 이미 교수,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때 비로소 너무너무 죽고 싶고 우울해가지고 그 나이에 부모님을 원망해요.
난 정말 이거 사고 싶었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바람에 성공했지만 너무나 불행하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한테 이런 진로, 자기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가,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은 학생들이 꿈이 없다 그랬죠. 저 역시 꿈이 없었어요. 그 대신 저는 꿈 같은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사춘기, 해보고 싶은 거 해보면서 다양한 것 경험하면서, 아마 그래서 제가 장기전을 치르면서 시대가 달라졌지만 공대 교수, 심리 상담사 등등 계속 변신해 나가면서 정말로 제가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저 센터장님께 외국 교육 선진국들의 한번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아마 비슷한 제도들을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나라별로 특색은 있겠지만 좀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대표적인 데가 이제 아일랜드의 그 전환학년제인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험 경험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스웨덴의 뭐 애프터스쿨이나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쿠와쿠 위크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직업 체험 주간, 5일 동안 이제 체험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 이제 잡세도잉 이런 거 있는데, 전환 학년제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아일랜드에서 70년대 초반에 몇 학교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많은 학교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아일랜드는 자율적으로 학교가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몇 학교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우려냐 하면 이게 학력하고 이게 충돌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놀리면 어떡하느냐. 근데 70년 초반에서 점점 이제 이게 횟수가 이거 갈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전환학년제를 실시한 학교가 학력이 더 우수하게 나오니까 지금은 거의 95% 이상의 학교들이 전환학년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유학기제도 지금 단기간에 뭐 우리가 무슨 저 학력 성적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학력도 그러니까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체험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네. 어떤 체험을 하느냐? 저는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뭐 아까 이제 우리 부총님처럼 뭐 그러니까 테크니션의 꿈이라든지 엔지니어의 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바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일주일 동안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법, 청소하는 법, 심부름 시키는 법, 메뉴 받는 법, 뭐 이렇게 인성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보고, 이게 우리가 자유학기제라는 것도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꿈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뭔가 현실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물을 자기 입장에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결국에 그 동기부여로 또 이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